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철입니다. 언택트 시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우리는 3만 불의 국민소득을 지나서 곧 4만 불, 5만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인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성 강의 시리즈 글 쓰는 강연가가 30탄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업글인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탄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런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존재라는 거죠. 이성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데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에게 이성이라는 것, 이렇게 성찰하는 능력,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죠.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심정적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 존재 중에서도 허영을 가진 심정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심정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 직관적인 감정과 판단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에게 인간의 심정이란 언제나 외부로부터 우리 인간은 칭찬을 받는다든지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영 속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너무나 오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눈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간이란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에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인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킨스라는 학자는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이다 라고 교육적인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각각의 그런 힘들을 최대한 발달시켜야 하는 그런 교육적 존재라는 것이죠.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성적인 존재, 감정적 존재, 사회적 존재, 교육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에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창조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놀이를 좋아하는 유의적 존재입니까? 호모 루덴스 아니면 호모 파베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적 존재입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겨내는 역사적인 존재입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적 존재입니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존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의지와 생각과 그 역할을 이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 영갈은 그럼 어떤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냐, 이렇게 우리 인간을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이,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 로코가 주장하는 백지설입니다. 선하게 태어나서 모든 인간의 주변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성악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로서 태어나면서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백지를 한 부분씩 채워나가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백지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 줄을 잘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이냐 소인이냐를 구분하고 있죠. 유교에서는 인이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 자신을 다스리라고.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까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어찌하면 편히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소인이라고 그랬죠. 또한 군자는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유급함을 보면서 목숨조차도 내놓고 바꿀 수 있는 존재이며 비록 오래된 언약이라 할지라도 평생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경쟁시대의 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냉혹하고 비정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고 별로 위협하지 않으면 태연하게 거기에 악행을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이애지라는 유교의 정신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적인 측면, 여러분, 불교는 이타 정신을 주장하는 것이죠. 인생은 괴로움의 바닷속에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높고 낮은 파도는 물론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위험하게 떠있는 가랑 잎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러한 이타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을 이성적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신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도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 종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원리 원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이 많은 종교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동물을 만들었는데 동물의 하는 행위가 너무 재미가 없어. 좀 즐겁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물들은 생존의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의 삶,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삶, 헌신하는 삶, 같이 공동체의 삶 등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 신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첫 번째 이성과 도덕성일 겁니다. 인간과 동물은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유지라는 본능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동물들은 본능적 욕구, 생명 유지, 종족 유지라는 욕구를 따르지만 우리 인간은 이를 통제하고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적 욕구 종족에 머물지만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과 반성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차이점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조절하면서 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건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은 A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A가 없다면 비록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짐승이 A가 있습니까? 짐승에는 A가 없습니다. 아비와 자식인 수사슴이 같은 암사슴에게 달라드는 것처럼 이런 까닭처럼 우리 성인이에게는 A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A를 행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짐승과 다르게 다른 것을 알게 한 것이죠. 인간으로서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가치와 위엄을 갖추려면 예법을 가지고 행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성교육의 기본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고 동물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도덕적 행동은 나 자신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내 욕구에만 행동을 한다면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상호 불이익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 덕목을 실천해야만이 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이죠. 도덕적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우정, 정직한 것, 배려, 용서, 질서, 양보, 충효, 우애, 정의, 평화, 봉사, 나눔, 인간을 존중하는 것, 겸손, 애절, 인내, 말조심, 공경하는 것,
절제하는 것, 신중, 성실, 절제, 지혜, 반성, 협동하는 것, 책임지는 것, 상대방의 신뢰, 이런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위의 반복과 습관을 통해서 내면화될 때 바른 이런 도덕적 덕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행동이 정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도덕이란 그 자체가 옳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죠. 칸트는 도덕적 삶의 방향이 알려주는 등대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도덕의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이며 그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켜야 할 의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고 행복한 삶은 도덕적 삶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도우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민주사회, 우리 사회,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도덕성이 돈이나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도덕적 힘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치 체계이죠. 민주주의는 권력의 도덕성과 시민의 도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 인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성 강의 시리즈 30탄 중에서 글 쓰는 강의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1탄의 내용,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는 더 좋은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